간암, 피곤한 게 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매일 아침 일어나기 힘들어하던 최영수 할아버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며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간암 3기였어요. 단순히 피로했던 것이 아니라 간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거죠. 매일 밤 10시면 잠들던 할아버지가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뒤척이게 되었고 좋아하던 산책도 포기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시진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졌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암, 시니어에게 흔한 이유는 우리 간은 정말 놀라운 장기예요. 1.5kg밖에 안 되는 무게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해내거든요. 해독, 단백질 합성, 지방 분해, 혈액 응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죠. 그런데 이 간이 70%가 손상되어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요. 마치 성실한 일꾼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60대가 넘으면서 간세포 재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술 한 잔 마셔도 하룻밤 자면 회복됐지만 이제는 3-4일이 걸려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간세포가 손상되면 재생되는 속도보다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어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혈액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발소에서 면도칼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침을 맞을 때도 바늘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60세 이상 중 10-15%가 B형 간염 보유자예요.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간염 보유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간이 왜 나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간암 환자의 75%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20에서 30년간 간염 바이러스가 간을 공격하면서 만성 간염, 간경변을 거쳐 마침내 간암으로 발전하는 거죠. 마치 오래된 건물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피로감이 계속되면 간 때문일까? 어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박순례 할머니는 3개월째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죠. 예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시장도 보고 했는데 이제는 오후 2시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래라고 했지만 뭔가 다른 피로였어요. 마치 몸 전체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커피를 마셔도 졸리고 비타민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아요. 간이 손상되면 몸의 에너지 대사가 망가져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서 온몸이 무거워져요. 특히 암모니아 같은 독소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며칠을 푹 쉬었는데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간 기능을 점검해 봐야 해요. 간암으로 인한 피로는 다른 피로와는 질이 달라요. 운동을 해서 생기는 피로나 스트레스성 피로는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지만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는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아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아무리 충전해도 금방 꺼지는 느낌이에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 통증 놓치지 마세요. 김철호 할아버지는 한 달째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게 아팠어요. 담 결린 것 같네라며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마사지도 받았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더 아팠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더욱 심해졌죠.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간은 갈비뼈에 가려져 있어서 만져지지 않는데 간이 부어오르거나 종양이 생기면 갈비뼈 아래로 튀어나와요. 초기에는 묵직한 압박감 정도였어요. 마치 오른쪽 갈비뼈 안쪽에 주먹만 한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느낌이 점점 강해져서 결국 참기 힘든 통증으로 발전했어요.
특히 심호흡을 하거나 몸을 숙일 때 통증이 심해져요. 간이 부어서 다이어프램을 압박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등 뒤쪽으로도 통증이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간의 신경이 등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 근육통이겠지라고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진통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통증은 일반 진통제로는 잘 낫지 않아요. 오히려 진통제가 간에 부담을 주어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단순 노화일까? 이상순 할머니는 평생 밥 먹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어요. 밥심으로 산다는 게 할머니의 입버릇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상을 받아도 젓가락을 들기 싫어졌어요.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짜게 느껴지고 고기는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만에 6kg이 빠졌어요. 주변에서는 살이 빠져서 좋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렸거든요. 하루 종일 물 한 컵, 죽 한 그릇 정도만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간이 손상되면 소화효소 생성이 줄어들어요. 담즙 분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방 소화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만 보면 속이 메슥메슥해져요. 또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미각의 변화예요. 간암이 진행되면 아연 같은 미네랄 대사가 망가져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단 음식은 너무 달게 느껴지고 짠 음식은 너무 짜게 느껴져요. 심지어 물도 이상한 맛이 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체중 감소도 단순하지 않아요. 근육량은 줄어들고 복수는 차면서 실제 몸무게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와서 외관상 매우 이상해 보여요. 간염이 간암으로 B형 C형 간염의 위험. 나는 간염 보균자래요. 40년 전 헌혈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B형 간염. 최병태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쭉 보균자로 살아왔어요. 별 증상도 없고 술도 안 마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40년 후 정기검진에서 간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교활한 바이러스 중 하나예요. 수십 년간 아무런 증상 없이 숨어 있다가 서서히 간을 파괴해요. 마치 집안에 숨어있던 흰개미가 기둥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과 같죠. 우리나라 간암의 70% 이상이 B형 간염과 관련이 있어요. B형 간염 보균자가 간암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100배나 높아요. 특히 남성이고 40세 이상이고 가족력이 있다면 위험도가 더욱 높아져요. C형 간염은 더 무서워요. B형 간염보다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특히 C형 간염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이미 간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간염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과거에 수혈을 받았거나 침수를 받았거나 문신을 한 적이 있다면 간염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 한 번으로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음주와 간암,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소주 한 잔이 뭐가 해로워? 라며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씩 마셨던 한만수 할아버지.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마셨어요. 술은 백약의 장이라며 건강에 좋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70세에 받은 검진 결과는 간경변과 초기 간암이었어요.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어요. 이 물질이 간세포를 직접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간 지속되면 간세포가 죽어서 섬유조직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간경변이에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적정 음주량은 하루 소주 2잔, 여성은 1잔이에요. 하지만 이미 간염이 있는 분들은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돼요. 간염 바이러스와 알코올이 만나면 간암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금주하면 간이 회복될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다행히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금주하면 상당 부분 회복돼요. 하지만 이미 간경변이 진행됐다면 완전한 회복은 어려워요. 그래도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는 있어요. 특히 폭음이 가장 위험해요. 평소에 안 마시다가 갑자기 많이 마시면 급성 간염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빈속에 마시는 것도 간에 큰 부담을 줘요. 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안주와 함께 드시고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금주일을 가져야 해요. 간 기능 수치는 정상이지만 간암일 수도
간 기능 검사는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AST, ALT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김영진 할아버지. 안심하고 있었는데 6개월 후 복부 초음파에서 간암이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간 기능 검사에 나오는 AST, ALT는 간세포가 손상될 때 나오는 효소예요. 하지만 간암 초기에는 정상 간세포가 충분히 남아 있어서 이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마치 큰 공장에서 일부 기계가 고장 나도 전체 생산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과 같아요. 또한 만성 간염 환자는 간세포가 이미 많이 손상되어서 더 이상 효소가 나올 간세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간 기능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조용한 간경변이라고 해요. 정말 중요한 건 AFPR 파테아단백 검사예요. 이건 간암 특이 종양 표지자인데 간암이 생기면 수치가 올라가요. 하지만 이 검사도 만능은 아니에요. 간암 환자의 30% 정도는 AFP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간염 보균자나 간경변 환자는 혈액 검사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복부 초음파나 CT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영상 검사를 통해서만 작은 간암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복수가 차오른다면 말기 신호일 수 있다. 배가 이상하게 볼록해지네. 조순옥 할머니는 몇 주 전부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살이 찐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팔다리는 오히려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왔어요. 마치 임신한 것 같은 모양이었죠. 복수는 간 기능이 심하게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간에서 만드는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혈관 안의 물이 복강으로 빠져나가요. 또한 간경변으로 간이 딱딱해지면 간을 통과하는 혈류가 막혀서 복강 내 압력이 높아져요. 복수가 차면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복강에 찬 물이 횡격막을 압박해서 폐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누워있을 때 더 심해져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자야 할 정도로 심해지기도 해요. 복수가 차면 배꼽이 튀어나와요. 정상적으로는 배꼽이 들어가 있는데 복수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배꼽이 바깥으로 밀려나와요. 또한 다리가 심하게 부어요.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간 자리가 한참 동안 올라오지 않을 정도예요. 복수가 찬다는 건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2단계가 되면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복수를 빼내고 간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정기적인 초음파 혈액 검사는 필수. 검사받기가 번거로워서. 하지만 이 검사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특히 40세 이상이거나 간염 보균자라면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해요. 복부 초음파는 간의 모양과 크기, 종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15분 정도 걸리고 전혀 아프지 않아요. 초음파로 1cm 크기의 작은 간암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혈액 검사에서는 간 기능 수치와 AFP를 확인해요. 간 기능이 나빠지거나 AFP가 올라가면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또한 간염 바이러스 수치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았는지 봐야 해요. CT나 MRI는 초음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정밀 검사로 시행해요. 조영제를 사용해서 혈관과 종양을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 MRI는 간암 진단의 가장 정확한 검사예요. 정기 검진의 가장 큰 장점은 조기 발견이에요. 3cm 이하의 작은 간암은 수술로 완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5cm 이상으로 커지거나 여러 개가 생기면 치료가 어려워져요. 간을 보호하는 식습관은 뭘 먹어야 간에 좋을까? 가장 중요한 건 금주예요. 이미 간염이나 간경변이 있다면 술은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도 적정량을 지켜야 해요. 간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간의 해독 능력을 높여줘요. 마늘,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도 간 보호에 도움이 돼요. 또한 토마토의 라이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도 간세포를 보호해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해요.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계란, 생선, 두부, 콩류를 충분히 드세요. 하지만 간경변이 심한 경우에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가 쌓여서 의식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지방간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해요. 특히 과당이 많은 음료수, 과자,
빵류는 간의 지방을 축적시켜요. 대신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을 드세요. 무엇보다 체중 관리가 중요해요. 비만은 지방간을 유발하고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 조절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세요. 간암 예방접종, 누구에게 필요할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나요? B형 간염 예방접종은 간암 예방의 첫 번째 단계예요. 예방접종 한 번으로 평생 간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현재 40세 이상 중에는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항체가 소실된 경우가 많거든요. 혈액 검사로 항체를 확인해보고 없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B형 간염 예방접종은 3회에 걸쳐 맞아요. 첫 번째 접종 후 1개월, 6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받으면 돼요. 접종 후에는 95% 이상에서 항체가 생겨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는 항체 생성률이 낮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B형 간염 환자가 있다면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해요. B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데 가족 간에도 전파될 수 있거든요. 특히 면도기, 칫솔 등을 함께 사용하면 위험해요. C형 간염은 아직 예방접종이 없어요. 하지만 요즘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3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 95% 이상 완치돼요. 과거에는 불치병이었지만 이제는 완치 가능한 병이 되었어요. 조용한 암, 간암을 먼저 의심하세요. 간암은 정말 조용한 암이에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더욱 무서운 거예요. 위암이나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라도 있지만 간암은 정말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아요. 마치 소리 없는 저격수 같아요.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완치할 수 있어요. 3cm 이하의 작은 간암은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에요. 최근에는 간이식 기술도 발달해서 말기 간암 환자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B형 간염 예방접종, 정기검진, 금주, 건강한 식습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 간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내가 설마 간암에 걸리겠어?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간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흔한 병이거든요.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지금 당장 병원에 전화해서 검진 예약을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손자, 손녀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간암은 하루하루가 중요한 병이거든요. 오늘 발견하는 것과 내일 발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유 없는 피로감, 오른쪽 갈비뼈 아래 통증, 식욕 부진.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세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이 공장이 멈추면 우리 몸 전체가 멈춰요. 하지만 간은 또한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이기도 해요. 지금부터라도 간을 잘 돌봐주면 여러분과 평생 함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 결과를 무시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겠지라며 넘기지 말고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주세요. 간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